은퇴 후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돈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더 큰 고민은 오늘 하루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 하는 막막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집 안에만 있다 보면 TV와 대화만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하루를 보람차게 채울 수 있는 시니어 전용 놀이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요즘 똑똑한 시니어들은 여기서 논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핫한 시니어 전용 문화 공간과 커뮤니티 활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릴 곳은 바로 노인복지관입니다. 에이, 거긴 진짜 노인들이나 가는 곳 아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요즘 복지관은 예전의 경로당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세련된 카페테리아는 물론이고 탁구, 당구,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 시설부터 라인 댄스, 요가, 가곡 교실 같은 문화 강좌까지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 편집이나 스마트폰, 사진 작가 되기 같은 최신 IT 강좌가 열려 부모님 세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높은 점심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아지트가 있을까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복지관 위치와 프로그램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곳은 동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시대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요즘 공공도서관에는 시니어 특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큰 글자책은 물론이고 시니어들을 위한 인문학 강연이나 독서 토론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동화 구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수료하면 지역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봉사활동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책을 매개로 지식을 쌓고 사회적 기여까지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이죠. 시원하고 쾌적한 도서관에서 보내는 오후는 여러분의 뇌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동시에 채워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과 문화원입니다. 이곳은 복지관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서예, 유아, 바둑은 기본이고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숲해설사 과정 같은 전문적인 자격증 반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분들은 취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도 쉽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기도 하죠. 나이 먹어 배워서 뭐 하나 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시니어 카페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반 카페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같은 세대라 마음이 편합니다. 이곳에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가끔은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이런 곳에서 친구들과 만나 수다의 꽃을 피워보세요. 다섯 번째는 디지털 세상 속의 놀이터 시니어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세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의 취미, 예를 들어 꽃 사진 찍기, 걷기 모임, 추억의 팝송 등을 검색해 보세요. 전국의 수많은 동년배가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친해진 분들과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서 만나는 즐거움은 또 다른 활력소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농부가 되어보는 체험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니어들을 위해 주말 농장이나 옥상 텃밭을 분양해 줍니다.
흙을 만지며 작물을 키우는 것은 최고의 힐링이자 운동입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옆 일항을 가꾸는 이웃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나누며 이웃 사촌의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과 프로그램이 많아도 내가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 먹고 쑥스럽게 어딜 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곳에 있는 모든 분이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과 외로움을 가지고 모인 분들입니다. 먼저 다가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웃음으로 꽉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공짜 문화 공간들을 나만의 아지트로 삼아 보세요. 배우고 대화하고 활동하는 동안 여러분은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뇌와 외로울 틈 없는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 근처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당당한 여가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크게 웃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가슴을 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기억, 자식 교육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혹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질렀던 실수들. 우리 시니어들에게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만큼 많은 아픔과 실패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단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라고 스스로를 가두며 남은 생을 무기력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아니 수십 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후반전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의 정체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수업료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겪은 그 아픈 경험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면 돈보다 귀한 사람 보는 눈을 얻었을 것이고, 건강을 잃어봤다면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인생 후반전의 진짜 실력은 한 번도 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무엇을 배우고 일어났는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파도를 넘으며 단단해진 숙련된 항해사입니다. 인생은 흔히 9회 말 투아웃까지 있는 야구 경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9회가 끝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는 연장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젊은 시절의 실패가 1회나 2회에 나온 실책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판결입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해 세계적인 화가가 된 할머니, 80세에 모델이 된 할아버지. 이분들에게 실패란 어제까지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과거의 모든 실패를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엄격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며 수십 년 전의 나를 매일같이 꾸짖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나를 안아주세요. 고생 많았다, 그만하면 잘 버텼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무거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은 남과 비교할 때입니다. 친구 누구는 아파트를 몇 채 샀다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하는 소리에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인생은 남과 경쟁하는 100m 달리기 선착순이 아닙니다. 나만의 속도로 걷는 산책과 같습니다. 남의 집 꽃밭이 화려해 보인다고 내 마당의 잡초만 원망하지 마세요. 내 마당에도 나만이 피울 수 있는 이름 모를 들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남의 성공과 비교하지 않을 때 나만의 고유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을 매일 저축하는 것입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재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 30분 걷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배우고 싶었던 악기 한 곡 연습하기. 이런 사소한 성취들이 모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이 작은 자신감들이 모여 거대한 실패의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실패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커다란 횃불이 아니라 오늘 켠 작은 촛불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걷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실패의 상처는 혼자 간직할 때 곪기 쉽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동년배들과 소통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복지관이나 취미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더 이상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안주가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몰라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오늘의 햇살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오늘 먹는 맛있는 점심, 오늘 나누는 정겨운 대화, 오늘 느끼는 시원한 바람. 이 작은 순간들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 실패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인생은 결국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장면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결말을 알 수 없듯이 여러분의 인생 영화도 여전히 흥미진진하게 상영 중입니다. 실패는 단지 극적인 반전을 위한 장치였을 뿐입니다. 이제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래, 한번 실패했으면 어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는 당당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로운 법입니다. 여러분의 향기로운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가장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일까요? 아마 평생을 곁에서 숨쉬며 함께해온 배우자나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 떠났다는 원망부터 내가 더 잘해줄 걸 하는 뼈저린 후회까지. 상실의 아픔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헤집어 놓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은 흔적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혼자 먹는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했던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 그리고 떠난 이가 진심으로 바라는 나의 남겨진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껏 슬퍼하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이나 불효라고 여기며 억지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결국 몸의 병이 됩니다. 눈물이 나면 참지 말고 우세요. 떠난 이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어도 좋습니다. 애도는 떠난 이를 잊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건강하게 안치하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슬퍼한 사람만이 비로소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슬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상실의 초기에는 죄책감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나만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그때 그 병원에 일찍 데려갈 걸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떠난 이는 여러분이 죄책감 속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해줄까요? 아마도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참 행복했어.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당신 건강 잘 챙겨라고 말해주지 않을까요? 후회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랑은 이미 떠난 이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일상의 루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실감이 크면 세수하는 것조차 귀찮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집 앞 골목길을 10분만 걷기 같은 아주 사소한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몸이 움직이면 멈춰있던 마음의 시계도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일상은 우리를 현실의 땅에 굳건히 발붙이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떠난 이와의 대화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으니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찌개를 끓였어라고 일상을 공유해 보세요. 상실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물리적인 손길은 닿지 않아도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리움을 따뜻한 추억으로 승화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진첩을 정리하거나 그 사람이 좋아했던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치유의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픔을 혼자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 견디기엔 이별의 무게가 너무나 큽니다. 자녀들에게 요새 마음이 참 허전하구나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혹은 같은 아픔을 겪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제가 됩니다. 만약 슬픔이 너무 깊어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루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이나 병원을 찾으세요.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배우자 때문에 미뤄뒀던 취미가 있으신가요? 배우고 싶었던 공부가 있으셨나요? 이제 그것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이 떠난 이에 대한 가장 큰 보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캠퍼스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시간은 떠난 이가 다 살지 못한 목까지 합쳐서 더 값지게 써야 하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겨울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찬바람이 매섭지만 여러분 곁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이 있습니다. 떠난 이를 가슴 한구석에 예쁜 별로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조금만 더 힘차게 살아내 보세요. 여러분의 미소가 다시 되살아날 때 하늘에 있는 그 사람도 비로소 편안하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긴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걸어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한 뼘 더 평온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요즘 식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혼자 살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식탁의 풍경입니다. 나 혼자 먹자고 국 끓이고 반찬하기 귀찮다며 물에 밥 말아 장아찌 하나로 때우거나 어제 먹다 남은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해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 살수록 나를 가장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 시니어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홀로서기를 즐길 수 있는 식단 관리와 살림 노하우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단백질 중심의 소박하지만 알찬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막아야 하는데 혼자 먹다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기 쉽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식 3찬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한 그릇을 먹어도 영양이 꽉 차게 먹는 것이 요령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지을 때 콩이나 귀리를 듬뿍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꼭 곁들이세요. 생선 한 토막을 굽는 게 번거롭다면 시중에 파는 캔 참기름이나 두부를 활용해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를 위한 건강식이라는 생각으로 매 끼니 단백질 하나는 꼭 식탁에 올리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두 번째 살림 기술은 식재료의 소분과 냉동 활용입니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민은 식재료를 사면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점이죠. 대파 한 단, 양파 한 망을 사면 절반은 썩어서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제 장을 봐오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손질부터 하세요. 국거리용, 볶음용으로 잘게 썰어서 한 번 먹을 분량만큼 비닐팩에 담아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소분해 두면 요리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됩니다. 찌개를 끓일 때 냉동실에서 소분된 파와 양파 한 줌만 넣으면 끝이니까요. 버리는 식재료가 줄어드니 경제적이고 요리가 쉬워지니 몇 끼 챙겨 먹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주방 동선의 간소화와 도구의 활용입니다. 무거운 무쇠솥이나 커다란 냄비는 이제 찬장 깊숙이 넣어두세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소형 냄비와 1인용 뚝배기를 꺼내 놓으세요. 요즘은 전자레인지만으로도 훌륭한 생선구이나 계란찜이 가능한 전용 용기들이 참 잘 나옵니다. 기계로 하는 건 맛없어라는 편견을 버리시면 살림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설거지 거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예쁜 1인용 식판을 활용하면 반찬 여러 접시를 꺼낼 필요 없이 깔끔하게 식사하고 뒷정리도 간편합니다. 정갈한 식판 차림은 여러분의 식사 시간을 훨씬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만의 건강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입이 심심해 과자나 믹스커피에 손이 가기 쉽습니다. 대신 견과류 한 줌과 무가당 요거트 혹은 제철 과일을 미리 씻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물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연하게 끓여 냉장고에 상시 비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노년기 변비 예방과 피부 건강에 필수입니다. 카페인 대신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차 한 잔으로 나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바로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집안 청소와 환기의 습관화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집안 공기가 탁해지기 쉽고 혼자 있다 보면 청결에 무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환경은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잠자리를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집안에 은은한 꽃 한 송이를 꽂아두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집안 분위기는 우울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6번째는 사회적 식사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 밥을 먹는 것은 고립감을 높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복지관 식당에 가거나 마음 맞는 친구와 밖에서 식사를 하세요.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행위는 소화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소셜 다이닝이나 같이 밥 먹기 모임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혼자 잘 지내는 것의 완성은 역설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맛있게 먹었는지, 어떤 집안일을 했는지 짧게라도 메모해 보세요. 오늘도 나를 위해 건강한 된장찌개를 끓였다. 햇볕에 이불을 말리니 기분이 좋다. 같은 사소한 기록들이 모여 홀로 사는 삶의 자부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독거노인이 아니라 나만의 성을 품격 있게 가꾸는 생활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대충 때우지 마세요.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고 정성껏 음식을 담아 나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식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과 반짝이는 살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여러분의 일상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는 자리에서 주로 어떤 말씀을 나누시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손주가 이번에 100점을 맞았대. 같은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대화의 8화를 차지하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자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자식의 들러리가 된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오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이름도 없이 살아온 여러분께 자식이라는 겉옷을 벗고 진짜 나의 빛나는 가치를 찾는 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자식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노력 결과일 뿐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가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에 과도하게 매달릴수록 만약 자식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여러분의 자존감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본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성실했던 과거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거창한 업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식들 배골치 않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렸던 정성, 거친 세파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냈던 강인함, 그리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그 세월 자체가 여러분의 가장 큰 훈장입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참 잘 살았다, 정말 애썼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 성실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자랑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서툴지만 처음 잡아본 붓글씨 한 글자씩 익혀가는 영어 단어 혹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까지.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합니다. 자식의 승진 소식보다 오늘 내가 복지관에서 배운 새로운 노래 한 구절을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도전하는 시니어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취향과 안목을 자랑하세요. 젊었을 때는 가족들 입맛에 맞추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사셨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즐겨 듣는 음악, 내가 가장 편안해하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나는 산보다 바다가 좋아. 나는 된장찌개보다 파스타가 입에 맞더라. 같은 사소한 선호가 모여 나라는 사람의 색깔을 만듭니다. 나만의 뚜렷한 취향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은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기쁨을 기준으로 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나의 건강한 습관을 자랑하세요.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하는 산책, 식사 후 정성껏 챙겨 먹는 영양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한 명상까지. 내 몸과 마음을 아끼는 모든 행위가 훌륭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비싼 옷 사줬어라고 자랑하기보다 내가 내 몸을 위해 매일 만보를 걸었어라고 말해보세요. 나를 돌보는 힘은 자식이 주는 용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곧 최고의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작은 나눔과 봉사를 자랑하세요. 은퇴 후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좋은 처방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동네 골목에 쓰레기를 줍는 일, 서툰 이웃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일, 혹은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일까지.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시간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때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무한히 상승합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은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의 회복 탄력성을 자랑하세요.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풍파와 슬픔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만 나는 결국 웃으며 이겨냈지라는 기억은 여러분의 내면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과거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과하며 얻은 지혜와 여유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아름다운 주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교과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의 주인공을 나로 바꾸는 말의 습관입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잠시 들어주되 곧바로 나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세요. 자네 아들 대단하네. 그런데 나는 요즘 난타를 배우는데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라고 말이죠.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대우할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분신이 아닙니다. 자식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그늘에서 나와 햇살 아래 당당히 서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우주만큼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자식 자랑에 쏟았던 그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데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거울을 보며 웃어주세요. 여러분의 당당하고 멋진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나만을 위한 행복한 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혹시 아이고 나이 먹으니 기운이 하나도 없네. 이제는 늙어서 마음대로 안 되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기운이 없는 이유를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청년들보다 더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온 생활 습관과 체력에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 20대 못지않은 활력으로 인생 2막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체력 관리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나이 들면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운이 없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이 녹슬고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엔진은 근육이고 연료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산소입니다. 이 엔진을 관리하지 않으면 40대라도 기운이 없을 것이고 잘 관리한다면 80대라도 펄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이 탓이라는 비겁한 핑계 대신 내 몸의 엔진을 다시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기적의 습관은 기상 직후 물 한 잔과 햇볕 쬐기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혈액순환을 돕고 잠자던 장기들을 깨우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커튼을 걷고 햇볕을 쬐세요.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합니다. 낮에 쬐는 햇볕이 밤에는 꿀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으로 변해 깊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잘 자야 다음날 쓸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에너지는 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근육이라는 연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체력의 핵심은 단연코 허벅지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는데 이 하체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창고가 텅 비어 있으니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것입니다. 거창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에서 TV를 보실 때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버티는 동작, 양치를 할 때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근육 연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체가 튼튼해지면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보행 속도가 빨라지며 뇌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가짜 허기와 진짜 허기를 구별하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기운이 없다고 느끼면 사탕이나 믹스커피 같은 단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순간적인 에너지만 줄 뿐 곧이어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려 더 큰 피로감을 부릅니다. 진짜 에너지는 단백질과 식이섬유에서 나옵니다. 매 끼니마다 내 주먹 크기만큼의 단백질, 즉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중 하나는 반드시 챙겨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소화 에너지를 아껴 전신 체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잘 먹어야 기운 난다는 말은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질 좋은 단백질을 제대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호흡의 깊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얕게 쉬면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산소는 에너지를 태우는 불꽃과 같은데 불꽃이 약하니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루에 3번 5분씩만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배가 빵빵해지도록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뱉는 것입니다. 이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숨만 제대로 쉬어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세 교정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그 자체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허리가 굽으면 폐가 압박받아 호흡이 짧아지고 목이 앞으로 나오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항상 정수리를 누군가 위에서 잡아당긴다는 기분으로 가슴을 펴고 턱을 당겨보세요.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이유 모를 통증과 피로가 사라집니다. 당당하게 펴진 가슴은 자신감을 넘어 실제 체력을 높여주는 마법의 자세입니다.
5번째는 두뇌 활력 유지하기입니다. 몸의 체력만큼 중요한 것이 뇌 체력입니다. 뇌가 지치면 몸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안 가본 길로 산책하기, 왼손으로 양치하기,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기 같은 사소한 자극이 뇌세포를 깨웁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의 뇌는 20대의 생기를 유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뇌에 각인됩니다. 죽겠다, 힘들다는 말 대신 할만하다, 오늘 컨디션 괜찮네라고 말해보세요. 우리 몸은 주인의 말에 따라 반응합니다. 내가 나를 청춘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할 때 세포들도 그에 맞춰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진부한 표어가 아니라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의 70세는 이제 겨우 인생의 중반전을 넘긴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물 한 잔, 햇볕, 근육 저축, 단백질 식단, 깊은 호흡, 그리고 바른 자세.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나이 탓에 못한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의 사전에 없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수놓으시길 바랍니다. 활력 넘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 것입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과 체력에 있습니다. 오늘도 20대보다 더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약보다 나은 게 밥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밥상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제철 음식으로 차린 밥상입니다. 제철 음식은 자연의 기운을 가장 충만하게 머금고 있어 우리 몸이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떨어지고 면역력 관리가 절실한 우리 시니어들에게 제철 음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1년 12달 우리 몸에 부족한 기운을 꽉 채워줄 계절별 보약 밥상 가이드를 아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몸은 봄이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춘곤증이죠. 이 나른함을 이겨낼 최고의 비결은 냉이, 달래, 쑥, 두릅 같은 봄나물입니다. 냉이는 채소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기력을 회복하는 데 으뜸입니다. 달래는 비타민C가 많아 입맛을 돋우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죠. 특히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살균 작용이 있어 면역력이 약해진 시니어들에게 보물 같은 식재료입니다. 오늘 저녁엔 향긋한 냉이 된장국이나 쌉싸름한 두릅 숙회로 봄의 생명력을 섭취해보세요. 간 기능을 회복시켜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여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때는 오이, 토마토, 수박, 복숭아가 답입니다. 특히 오이는 95%가 수분이라 먹는 물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체내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하죠. 시니어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리코펜은 노화를 방지하고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시원한 오이 냉국이나 살짝 익힌 토마토 샐러드로 여름철 지친 심장을 보호하고 비타민을 보충해 주세요. 수박과 복숭아의 천연 당분은 기력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최고의 천연 피로회복제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은 찬바람에 대비해 우리 몸의 면역 곳간을 채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버섯, 배, 사과, 밤, 대하가 주인공입니다. 특히 버섯은 산속의 소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가을 햇볕에 말린 버섯은 뼈 건강을 지켜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배와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력을 높여주고 특히 배의 루테올린 성분은 기관지와 폐를 보호해 환절기 감기를 막아주는 천연 기침약 역할을 합니다. 버섯 전골로 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제철 대하로 기력을 보충해 보세요. 가을에 풍요로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건강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웅크리게 되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혈액순환과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과 땅의 영양을 가득 머금은 시금치가 보약입니다. 굴에는 시니어에게 부족하기 쉬운 아연과 타우린이 풍부해 기력 회복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겨울 추위를 이기기 위해 잎이 두꺼워지고 당도가 높아지는데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에 비타민 C가 가득한 귤 한 알, 소화제 역할을 하는 무와 배추를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따뜻한 굴국밥과 달큰한 시금치 나물은 겨울철 얼어붙은 혈관을 녹이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최고의 밥상입니다. 그런데 제철 음식을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철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 당분이 많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둘째, 조리법의 지혜입니다. 봄나물은 살짝 데쳐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볶아야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철 음식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즐겁게 감사하며 드실 때 소화효소도 더 잘 분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1년 12달 우리 땅에서 자라는 식재료들은 그 계절에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품고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제철 나물 한 봉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먹는데 대충 먹지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가이드에 맞춰 계절의 맛과 향을 듬뿍 즐겨보세요. 자연의 흐름에 맞춰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순리대로 늙어가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제철 음식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지구 3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 긴 생명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총 길이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암을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기 삶의 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진짜 무서운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혈관 노화입니다. 암은 발견 후 치료할 시간이라도 있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단 1분의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혈관이 젊어야 진짜 장수한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는 기적의 식사 순서와 생활 습관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혈관이 암보다 무서운지 이해해야 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고속도로에 쓰레기가 쌓이고 도로벽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노화되면 혈압이 오르고 결국 뇌나 심장 같은 중요한 기관으로 가는 길이 끊기게 됩니다. 문제는 혈관의 70%가 막힐 때까지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습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말랑말랑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는 장벽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이 혈액으로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으로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 즉 혈액 속 설탕 수치가 요동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벽은 마치 모래바람에 긁히듯 상처를 입는데 식사 순서만 바꿔도 이 상처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소금과의 이별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국과 찌개, 김치 등 짠 음식이 많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혈관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혈관 내부의 압력을 높입니다. 좁은 파이프에 물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같죠. 그 압력이 반복되면 혈관 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오늘부터는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을 버리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대신 칼륨이 풍부한 감자, 고구마, 바나나, 시금치를 자주 드시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 하나가 비싼 혈압약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오려면 종아리 근육의 펌프질이 필요합니다. 혈관이 젊어지려면 피가 멈추지 않고 잘 돌아야 합니다. 매일 30분 평지를 걷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TV를 보실 때 까치발 운동을 해보세요.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일 틈이 없어집니다. 발끝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혈관이 청소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혈관의 천연 휴식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몸이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셔보세요. 맑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절대 쉽게 늙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순식간에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높입니다.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넘어 혈관의 탄력을 지키는 물리적인 치료법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뱉으며 혈관이 이완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혈관 수치 확인입니다.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것은 내 몸의 가계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를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꼭 수첩에 기록해 보세요. 관리를 시작하고 숫자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은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입니다.
도중에 길이 막히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보수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채소 한 젓가락을 먼저 드시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고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고 내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을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청춘처럼 펄펄 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혈액이 온몸을 힘차게 돌 때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활기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깨끗한 혈관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외출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목적지 근처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부터 살피거나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할까봐 아예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웃거나 재채기를 할 때 혹은 무거운 짐을 들 때 나도 모르게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남몰래 소갈이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배뇨 장애는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세월에 따라 약해진 근육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걱정 없이 다시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뇨 장애 관리 비결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방광은 소변을 모아두는 주머니고 그 아래쪽에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골반 근육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수도꼭지 근육이 느슨해지거나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과 폐경을 거치며 골반 근육이 약해지기 쉽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로 배뇨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인을 알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배뇨 장애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방광 훈련입니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은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미리 가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방광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소변을 참는 힘은 약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소변이 마려울 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의도적으로 참아보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예민했던 방광이 진정되고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단 너무 무리하게 참는 것은 방광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두 번째는 골반적인 운동, 일명 케겔 운동입니다. 약해진 소변 수도꼭지를 다시 튼튼하게 조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요도 주위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5초간 서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때 배나 허벅지에는 힘을 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은 앉아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번 이상 꾸준히 2달만 실천해 보세요. 느슨해졌던 근육이 힘을 되찾으면서 요실금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똑똑한 수분 섭취입니다. 소변이 마려울까봐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농축되어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 1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되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자기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여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을 방지하세요. 또한 방광을 자극하는 카페인, 커피, 탄산음료, 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방광 건강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변비 관리입니다. 배뇨 장애인데 웬 변비?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꽉 찬 직장은 바로 옆에 있는 방광을 압박해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변 조절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장을 편안하게 관리해 보세요. 장이 가벼워지면 방광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5번째는 보조 도구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안경이 침침한 눈을 도와주고 지팡이가 약해진 다리를 도와주듯 요실금 전용 패드나 기저귀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부끄럽게 여겨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전용 패드를 착용하고 마음 편히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당당한 삶입니다. 요즘은 얇고 티 나지 않는 제품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것 덕분에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듭니다. 6번째는 체중 조절과 금연입니다. 복부 비만은 방광을 위해서 누르는 압력을 높여 요실금을 유발합니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방광 근육을 자극하고 기침을 유발해 복압성 요실금을 악화시킵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담배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방광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요실금은 약물 치료나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늙으면 다 이렇지 뭐라는 체념은 치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비뇨의학과에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광 훈련과 케겔 운동,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다시 활기차게 걷고 마음껏 웃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문 밖을 나서는 여러분의 가벼운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집안에 들어섰을 때나 옷장을 열었을 때 평소와 다른 쿰쿰한 냄새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은연중에 코를 찡긋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하고 가슴 철렁했던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이 특유의 향기를 흔히 노인 냄새 혹은 가령치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잘 안 씻어서 그런가라며 부끄러워하시거나 자책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분의 위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상쾌하고 품격 있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5가지 비결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냄새의 진짜 범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피지 속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성분이 거의 없지만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이 노네날은 물로만 씻어서는 잘 제거되지 않고 모공 속에 머무르며 특유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속의 화학작용이 변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늙어서 냄새가 나나? 라는 우울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저와 함께 이 노네날을 지우는 5가지 확실한 습관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비결은 전략적인 목욕 습관입니다. 매일 샤워를 한다고 해도 그냥 물만 끼얹는 식으로는 노네날을 제거하기 힘듭니다. 특히 냄새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공략해야 합니다. 바로 귀 뒷부분, 목덜미,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부위입니다. 이 부분들은 피지 분비가 왕성해 노네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샤워하실 때 이 부위들을 세정제를 이용해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욕조에 몸을 담그는 입욕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불리면 꽉 막혀 있던 모공이 열리면서 그 속에 박혀 있던 노네날 성분이 훨씬 더 잘 씻겨 나갑니다. 두 번째 비결은 햇볕과 환기의 마법입니다. 몸을 잘 씻어도 우리가 매일 덮고 자는 이불이나 베개,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네날은 섬유 속으로 스며드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반드시 창문을 열고 30분 이상 환기를 하세요. 지방 공기에 머물러 있는 냄새 입자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또한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시고 햇볕이 좋은 날 꼭 바깥에서 말려주세요. 자외선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여 섬유 속의 냄새 성분을 분해해 줍니다. 옷장 냄새가 곧 내 몸의 냄새라는 생각으로 의류와 침구를 관리해 보세요. 세 번째 비결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단입니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냄새는 더 진해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노네날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반면 고기 위주의 기름진 식단이나 술은 피지 분비를 늘려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블루베리 같은 음식들은 몸속 산화 작용을 막아 냄새의 원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줄여줍니다.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햇볕 아래 산책과 땀 흘리기입니다. 땀을 흘리면 냄새가 더 날 것 같아 걱정되시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모공 속에 쌓여 있던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모공 청소를 하는 셈이죠. 특히 햇볕 아래서 산책하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면역력이 높아지고 햇볕의 살균 효과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구강 위생 철저히 하기입니다. 가끔 몸 냄새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입 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 입안이 건조해지는데 이때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양치질할 때 혓바닥을 깨끗이 닦는 습관을 들이시고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전용 세정제로 꼼꼼히 관리하세요. 물을 자주 머금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입냄새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쾌한 입안은 여러분의 대화를 더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당한 마음가짐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의 향기가 변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이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 몸을 이만큼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가벼운 향수를 사용하거나 향이 좋은 로션을 바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가꾸는 사람에게서는 냄새가 아닌 품격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는 관리할 수 있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수칙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깨끗한 잠자리, 건강한 식사, 그리고 정성스러운 목욕.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을 다시 향기로운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손주들이 안겨올 때 걱정하며 밀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상쾌한 품은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